자, 두 번째 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대내 전두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거 어제 진행했어야 되는데, 사연자분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두현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사연이 좀 긴데요.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형, 렌터카 일 때려치우고 집에서 백수로 놀면서 버스기사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 적성 점의 검사는 통과되었고 CNG 가스 교육 이수, 오는 인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이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관문이 2개 남았는데 19일에 치러질 버스 자격증 시험과 신규 버스 운송 종사자 교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에서 2주째 놀리면서 준비 중이고요. 어제 주변에 버스 하시는 분 얘기하고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이거 왜 따는 거지 하고 느껴지네요. 본래 최종 목표는 서울에서 대구 가는 D 고속하고 경기권에서 유명한 대기업 시외버스인 보라돌이 버스 업체로 취업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전에 버스 경력을 쌓는 것을 중점을 둬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 입사하려는 곳은 통근 업무하고 행락 업무를 도맡는 초보자 한영이라고 하는 조소 전세버스, 그리고 무경력자를 받아주는 경기도 시내버스나 동네 조소 마을버스부터 경력 쌓을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시외 고속을 타려면 시외 고속차의 기종이 동일한 전세버스 쪽으로 문을 들여보는 게 향후에 도움될 것 같아 포커스를 무경력자 받아주는 전세버스에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발품파를 안 되면 동네 마을버스 3개월 타보고 경기도나 전세버스로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를 발목 잡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조서 사설 구급차에서 월급도 떼먹히고 일할 때 신호위반 사고 2건이 저의 발목을 붙잡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버스 업적은 무사고 경력 증명서를 떼는 게 원칙이고 버스 쪽 취업은 아무래도 운전 경력 증명서가 백지수로 유리하겠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신호위반 사고를 듣고 냈는데 응급환자 이송 도중 사고가 났는데요. 첫 번째 사고는 8살짜리 초등학생 환자였는데 피토하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호흡곤란 상황 와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의사 동행해서 이동하는 도중에 돌발 사안 생겨서 급하게 사거리 신호 건너는 도중 다른 차들은 다 일시정지 상태였는데 그 차로에서 고의로 속력 내서 박으려 하는 택시와 사고가 엮여가지고 벌금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당할 기색이 없고 뒤에 환자 상태부터 확인하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허가받고 하는 거 맞냐부터 시작해서 학고를 냈으면 상대방한테 죄송합니다 안 하냐, 파렴치한 인간이 다 있냐 등등 진상 기사 제대로 걸렸고요. 네, 택시렉이 걸렸네. 택시렉이. 결국에는 뒤에 환자 보호자 119로 이송되었고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이 서류를 제출해도 12대 중과시 사고를 때렸습니다. 택시기사는 합의금 챙겨올 마음에 기분이 들떠가지고 한방병원으로 누우러 간 상태였고 웃긴 거는 환자 상태 체크하던 인턴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는데 조수석에서 수다만 떨고 있던 간호실장이 합의금 나온다는 보험사 직원 얘기에 솔직히 타더니 갑자기 삭신이 수치다면서 간호실장까지 들어넣어 버려가지고 두 사람 전치 2주 한 사람당 벌점 5점씩에서 벌점 10점에 신호위반 사고 벌점 15점에서 25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합의금 욕심하는 기사였으면 합의금 더 받으려고 한방병원 4주 입원했으면 중상으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일부러 사고 내고 한방병원 4주 놀다가 오는 기사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택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구나. 두 번째 사고는 유사 위험 높은 인산부 이송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처음에 전원 갔던 병원에서 지연이 많이 될 뿐 더러 산모를 찾다고 다음 병원 알아보라고 전원 거부를 당했는데요. 또 다른 병원 중에 산부인과 쪽에 장이 나는 병원으로 이송 가다가 산모가 갑자기 차에서 하혈을 하더니 통증은 엄청 심하게 호소했어요. 그 당시에도 인턴 의사가 탔고 의사가 좀 빨리 밟아야 될 것 같아 산모분 하혈한다고 해서 보행 신호에 사람 없는지 확인 후 건너던 찰나에 내리막에서 전동 킥보드 타고 내려오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학생이 킥보드 바퀴와 제 구급차 앞바퀴를 툭 친 사고가 났었습니다.
뒤에서 산모분 울고불고 난리 났었고 제가 급한 대로 아무종이 찢어서 번호 써서 주려고 했는데 그 초등학생이 사라져버렸고 나중에는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조사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아버지한테 유산 일부 직전인 산모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고 교황이 없어서 번호를 잘못 전달했다. 죄송하다고 며칠째 사죄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집 아버지가 산모는 무사하냐 자기가 좀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았다. 죄송하다라고 고소를 취하시켜줬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산모가 유산을 하던 말던 당신이나 무슨 상관이냐면서 신호위반하고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고 저는 사고 미조치로 벌점 30점에 과태료 5만원을 끊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되었고요. 당시에는 구급차를 보호해야 하는 제도가 없었던 시기였고 경찰들이 사설 구급차 기사들 특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묻게 만들려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상대로 보험 사기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너무 사명감과 책임감이 많았던 제 탓일까요? 저는 이거 사고 발생하기 전에 동백으로 내려갔던 암 환자분이었는데 가다가 환자분 차에서 인종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에 죄책감 들기도 했었고요. 저희 죄책감으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난 사고로 인해서 제 운전 경력 증명서는 까맣게 되었고 평생 저의 발목을 사로잡게 되네요. 자격증 책을 공부하다가 신호위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거나 그리고 운전 경력 증명서가 백지가 아니면 버스 취업하는데 걸려도 된다고 말한 내용의 유튜브도 접하고 주변에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이 너는 경력 증명서 하려 해서 버스 업적은 꿈꾸지 마라. 너 안 돼. 하는 얘기에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굿도 같습니다. 붕어형, 사고 이력 2개가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버스 쪽은 과감히 포기하고 책을 덮는 게 맞을까요? 동네 조서 마을버스도 운전 경력 증명서에 이상한 걸 적혀 있으면 써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왜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굳이 노력을 해야 하나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현타까지 옵니다.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꽤나 이게 좀 심각한 고민 사연인데 결국엔 그 사설 구급차가 발목을 잡는 거네요.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역시 택시는 택시렉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고 경찰도 견찰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택시렉이야 견찰에 대해 재구성. 역시 택시와 견찰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해야. 이래서 택시는 택시라는 말 듣고 경찰은 견찰이라는 말 듣는다.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긴급 자동차는 법적으로 우선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게 신호위반이 사고는 맞는데 사고는 맞아요. 근데 이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잖아요. 긴급 자동차.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긴급 자동차잖아요. 긴급 자동차는 모든 어떤 신호에 우선한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사고랑은 또 다르잖아. 왜냐하면 음주운전 사고는 아니잖아요.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이게 인피 사고라 하더라도 사상 사고는 아니잖아. 경찰은 나아지기 힘들겠다. 나아지기 힘들겠어. 근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두현님.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일단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고 나서 하면 돼. 근데 님이 한 게 엄청나게 또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야. 음주운전 아니잖아. 그리고 뭐 사상사고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워낙에 보인자 중에 또라이가 많은 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잖아. 무당이 하는 사람도 많고.
전방 주의만 아는 사람들도 많고. 운전하는 사람도 또라이가 아니, 솔직히 보행자가 또라이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택시는 원래 또라이 천국이고,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예전에 인국공에서 한번 걸려가지고 택시기사 한번 참교육 당했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재수가 없는 건데, 어, 일단, 일단은 준비한 건 한 거니까. 면허 취소가 된 건 아니잖아, 전두현님. 그러고 보니까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벌점 받았지만 사고야 날 수 있어, 사고야. 할수 준비한 건 한 거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뇌피셜은 뇌피셜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저 사람도 이거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 봤습니까? 아니요, 여태까지 그 얘기하면서 노딱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괜찮아요. 아까 저 사람도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사고 경력, 운전 경력 증명서에 뭐 이렇게 좀 경력이 있으면 안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 얘기가 모든 그 버스 기사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버스를 보다 사고 난 건 아니잖아. 이게 뭐 기사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이게. 기사마다. 그 기사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관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말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말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버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시다. 다 해보고 나서 정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아직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분명히 버스 쪽도 사람 급한 곳이 있을 거예요. 사람 급한데. 음? 족소 같은 데 가면 어차피 말버스 같은 데는 사람이 급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노리는 거 어떨까요, 그냥. 너무 큰데 가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밑바닥 쪽 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그 버스로는 무사고를 내는 거예요. 버스랑 무사고로 가는 거야. 그 버스 무사 경력을 채우면 그 전에 사고 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버스 타기 전에 그거 버스 타고 난 뒤로부터는 사고가 없으니까 그걸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고기는 씹어야지 먹으세요. 그래서 일단 딱이라는 건 다 합시다. 딱이라는 거. 어? 버스 자격증 시험.
교육 다 받으십시다. 이미 돈 다 끊고 책도 다 샀잖아요. 그럼 버릴 거예요, 이거? 이 돈 시간이 얼만데? 그렇죠. 사람이 급한데 위주로, 사람이 급한 자리 위주로 지원한다면 뽑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좋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좀 힘든 자리부터 내가 그냥 버티고 여기서 무사고 내서 경력 쌓으면 된다. 어차피 버스는 버스 경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차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 경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일반차는 버스랑 다르잖아요. 같은 바퀴 달린 거라 하더라도. 버스 운전하고 일반차하고 운전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궤적도 다르고 핸들감도 다르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울 때 좀 빡센 데 가가지고 제대로 배워서 경력 쌓자.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님이 하나 더 차선책이 있다면, 하나 더 전두현이 차선책이 있다면 특수도 한번 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시간, 님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운전하는 거. 내가 보니까 님이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적성이 맞는 것 같아. 대부분 운전하는 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예 버스가 안 된다면 보험을 하나 걸은다는 생각으로 특수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 같아요. 특수가 진짜 어렵거든요. 운전기 끝판왕인데 따면 이건 진짜 쓸모가 있어요. 네, 특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트레일러하고 그 레카차가 있고. 특수가 보자. 이게 종류가 갈릴 텐데. 파트별로. 일종 특수. 네, 트레일러. 레커차 같은 거. 왜냐하면 일종 대형 특수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형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수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 근데 그만큼 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나는 핸들로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난 핸들로 먹고 살 거야. 나는 핸들밥이 좋아. 이런 생각으로 아예 작정하고 다 따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이게 따기 힘들 겁니다. 일종부터 어렵죠. 일종부터 어려운 건 차원이 달라요. 합격률이 한 10% 남짓일 거야 아마. 뭐 버스 안 되면 나중에 뭐 이런 거라도. 네. 어차피 본인이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핸들 잡는 거 좋아하니까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뭐 10번, 8번, 10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를 대비해서 일종 특수 같은 거 뭐 일종 특수 면허나 뭐 기타 운전 자격증 같은 거 취득 뭐 지기차도 괜찮고 아니면 굴삭기 같은 것도 아니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이것도 괜찮고요.
건설기계. 타워 크레인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버스까지 일단 버스에 조지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저기 다 두르기라는 게 아니라 안 됐을 경우에 버스 이렇게까지 낮추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정말 날 안 받아주는 것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이 만약을 대비하거든, 만약을. 뭐야, 이거 민서탄도 안에 사연 보냈네. 날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 믿지 마세요. 왜냐면 확실한 게 아니잖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임사 담당자도 아니고 채용 담당자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전대현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안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배알 꼬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대현님? 전대현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촌, 동생, 친동생에다가 그것이 카푸어에다가 이 버스 기사들 또 차라리 같은 일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게 좀 좋은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말을. 근데 어떻게 뭐 다들 안 되란 식으로 참 전년에도 참 인복이 없네, 인복이. 어? 이렇게 얘기하지. 야, 요즘에 좀 까다롭다 하는데 그래도 야, 그래도 사람 급한 자리는 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런 자리 한번 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야, 너는 운전면허 이미 신호위반 2번 했기 때문에 넌 안 돼. 어디 가도 안 받아줄게 얘기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갔냐고요.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전대현님 그런 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이제 두드릴 수 있는 데 있으면 두드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무슨 처음부터 좋은 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좀 힘든 자리라도 상관없으니 거기에서 경력 쌓고 좀 나중에 높은 자리 가면 되니까 그런 자리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어차피 버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좋은 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아무튼 그분들만 무시하시고 일단은 합시다. 일단은 진행하던 거 진행하고 눈을 낮춰가지고 내봅시다. 아마 저분들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버스 기사 하신 분들은 좋은 데서 일하신 분들 말이야. 좋은 데서. 좋은 자리 있죠. 금호고속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금호고속이. 고속버스 중에서는 금호고속이 제일 좋지 않나요? 이거 동부고속 아니야? 동부고속?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겠지. 아마 물어본 사람들은 좀 좋은 데 들어간 사람들이겠지. 좋은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 괜찮은데 가려면 그게 발목을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눈을 낮추고 들어가면 동양고성요. 동양고성. 이거 많이 봤어요. 저 뭐야 그 포항 갈 때 많이 봤습니다. 아마 포항 전담 버스 그 대구에서 포항 갈 때 동양고속 그 매번 버스 왜 왜 등받이 커버 있잖아요. 커버에 보면 맨날 봤어요. 동양고속.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 들어가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아마 전대는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이 자리 들어오려고 하면 힘들다. 또 생각하지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시다, 전대현님. 그렇게 눈을 낮춰가지고 좀 가능성을 최대한 이제 좀
가장 밑에 두고 하나하나씩 나갑시다. 그리고 사설 구급차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엮이지 맙시다. 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네. 애초에. 맞잖아요. 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전두현님 열심히 사시는 거 보기 좋으니까 진행하시던 계속 진행하고 초심 잃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초심 잃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전두현님 얘기했던 그런 주변 사람들은 정작 전두현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같아요. 어, 열심히 해라 잘 되라고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찬물을 끼얹냐 봐요. 찬물을. 정말 감사한 뭐저 파란색 바로 보답하시던가.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전두현님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어, 언젠가 고속버스 기사로 어, 전두현이 모는 차 한번 타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 초심 잃지 맙시다. 예,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